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책임지겠습니다. 이혜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하루는 급등, 급락, 또 오늘은 방향성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마감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대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호재가 북한 악재를 눌렸다라는 평가입니다. 강보합으로 반전되며 마감이 되었는데요. 2141로 강보합 마감, 코스닥은 735포인트로 마쳤습니다. 특히 방향성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수급 주체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종목들의 상황들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받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또 소통, 관전평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우리 두 전문가에게 드리면 너무 좋겠죠. 자,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는 오늘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는지 클래스가 다른 뜨거운 썰전 여의도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MTNW 광영훈 전문가와 정희준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오늘은 어떠한 증시의 그 중요점을 좀 포착할 수 있을지부터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광영훈 전문가. 네,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진 않다? 네네.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지수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밑꼬리와 아랫꼬리가 좀 크게 볼까요? 예, 크게 보겠습니다. 밑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아졌고요. 두 번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보셔도 밑꼬리와 아랫꼬리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가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오늘 아침에 뭐 치료제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 의지라든가 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되는 상황에서 지표도 좀 개선되었다. 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또 북한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이슈도 있는 거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충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시장을 좀 바라다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시간 이후로 해서 지난주도 계속 제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시각 이후라도 단기 조정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뭐 종목이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길목 지키기를 좀 하셔가지고 한 2, 3일 정도 짧게 매매하는 전략이 네. 현재로서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지만은 않다. 리스크 관리, 단기 관리 좀 해나가면서 당분간은 짧게 매매하는 방향으로 주셨는데요. 정희준 전문가께서는 저희 지난주 만기일 이후에 이번 주 초까지 네. 실전 매매하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월화까지는 네. 의견을 지난주에 주셨거든요. 네네. 이제 오늘 이후에는 좀 의견이 바뀌셨을까요? 아니면 좀 유지하는 상황일까요? 현재는 좀 유지하는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데요. 아, 역시 좀 보수적인 네. 마인드로요?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 그 미국 차트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2월 달에서 뭐 3월 달 흐르는 시점에서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29,000포인트에서 18,213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상승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을 때에는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번 주 선호 만기일 기점으로 해서 양봉 거래량을 음봉 거래량이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즉
선물 상승에 베팅한 쪽과 하락에 베팅한 쪽에서 공방전이 치열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네. 판단이 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잠깐 보시면 오늘 좀 이상한 게 개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 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장 마감할 때는 외인이 지금 선물을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현물은 현재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개인이 현물과 선물이 뭐 양봉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잡았을 땐 흐름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그만큼 좀 불안하다라는 거를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이 뭐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또 지금 미국 쪽에 그 북한 쪽에서는 SLBM이라고 하죠. 또 그게 또 발사된다라고 하면은 또 주가에 또 한번 네.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관망세를 금요일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네.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겹치는 부분은 좀 관망세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인데 왜 많은 분들이 오늘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안 빠져서 다행이다. 한숨을 놔도 되냐라는 질문이 많으신데 그런데도 좀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가자라는 좀 인상인 것 같아요. 북한 리스크에도 침착했던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1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운드 1에서는 집중적인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에 따른 시황의 껍질을 벗겨내는데요. 오늘은 김여정도 막아낸 이 동학개미의 힘이 대단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먼저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라운드 1 시작합니다. 한국을 위축시키는 일단 양대 산맥, 북한 리스크 있죠. 그다음 경기 불확실성 있죠. 미국의 그 훈풍을 차지하더라도 이 리스크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좀 침착했잖아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북 리스크 때문에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양봉으로 마감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좀 더 조심하자라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경기 불확실성과 북한 리스크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 불확실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고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갖고 공중 위로 올라가다가 힘이 닿으면은 공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의 공은 주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가가 공이 좀 더 하늘 위로 쏟기 위해서는 경기 지표의 회복이라든가 그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또 수반이 돼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소비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FOMC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파월 의장의 이 경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어떤 발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안 좋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내용이 나와서 그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이 다시 한번 더 한반도 리스크를 좀 부각을 시키게 된 거죠. 사실 북한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분명한 것은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연락사무소의 어떤 폭파라든가 추후에 또 계속해서 또 경고성 멘트들이 속보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동성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어떤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견뎠다고 볼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한 것은 주가가 쭉쭉쭉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지금은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될까요?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쪽으로 예. 해서 생각을 좀 더 집중해서 가셔야 되고 짧게 트레이딩하는 그런 빠른 대응 전략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 현금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신용이 12조가 훨씬 넘었죠.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좀 끊긴 느낌이잖아요. 네. 2분기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에 지금은 필히 관심을 갖는 시기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부분까지 들릴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경기 불확실성이나 북한 리스크나 코로나 2차 재확산이나 리스크들이 너무 잔재해 있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과 집중의 관리를 좀 하야겠다라는 좀 의견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크게 한번 하락 이후에 오늘은 잘 버티는 모양새였는데 정의준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제일 3월 달보다도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장세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3월장처럼 폭락이 오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3월과라는 지금 현재 시점과라는 좀 성향이 많이 다르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사실 다른가요? 3월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1439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가 팬데믹, 1차 팬데믹이 되는 시점에서 증시하고 경제가 이제 동일선상이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추경 예산이라든지 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갖가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가파르게 급상승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그때 3월 달하고 별반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 이 괴리율이라고 하죠. 이격 자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네.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3월 19일 때 주식을 산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 초보자들이 진입을 했을 때는 설마 지금 1,400인데 1,100포인트 오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매수를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잠시만요. 네,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탁금으로 걸어놓은 자금들이 들어가긴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하는 데에는 조금 반발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왠지 지금 들어가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주가가 조정 장세가 오면은 들어가겠지만 지금 장세에선 좀 들어가기 애매하다라는 어떠한 그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해 있는 상태가 현재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사실 3월 달처럼 폭락 장세는 아니지만 사실 그 62평선이라고 하죠. 단기 조정 상세는 한 번 정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 지금 장세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네.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적어도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는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국내 증시 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좀 지배하는 그런 포커스를 보여주는데 경우의 수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올리고 9월 달 선물 만기 시점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던가 아니면 7월 달, 8월 달에 급락을 시킨 시점에서 9월 달에 올려서 수익 실현을 하던가 현재 그 방향성이 외인들이 포지션을 정확히 어느 쪽에 포지션을 잡은 게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게 맞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애매한 게 많이 보이는 시점이라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분위기를 보자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3월에 급락장과는 지금 다른 점이 경제는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고 비슷한데 주가가 그때보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괴리율이 크다라는 점을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3월에 폭락 때는 받쳐줄 돈이 없었고 네. 지금은 좀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을 수 네네네. 있거든요.
그게 좀 다른 점이라면 그 긍정적일 수도 부분에 있는데.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3월 1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금리 가까운 정부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돈을 가진 자들이 투자할 때가 마땅히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이 몰렸던 부분이고 실제 주식 투자를 5년에서 3년 정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때 시점에서 현금 보유량을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25조에서 현재 44조 정도 되는데 그거는 신규 가입자분들 자금이 아니라 기존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 현금 보유량을 조금 늘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그 인터넷에 있는 댓글들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다 하더라도 뭐 버스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라는 이유로 뭐 폭행 시비가 일어난다든지 좀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좀 예민해져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3월 달과는 좀 다르게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곽영훈 전문가님. 네, 오늘 뭐 부동산 정책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자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아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부동산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체가 좀 뭐 여러 개의 건물을 갖고 있어가지고 부담이 돼서 처분을 해서 일정 부분 정기예금보다 좀 낮기 때문에 일부 들어오는 자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현상적으로 이게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 시장 유동성이 아주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 또 투자하는 또 성향 자체가 다음에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투자는 대기 자금 성격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좀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현재 시장에서 좀 풍부하긴 하지만은 그 유동성이 만약에 풍부하다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지켜보실 여지는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는 사항은 지금 종목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너튜브에서도 얘기해 주듯이 감사합니다. 상코님 의견이요. 잘못 선택하면 매수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신중 그 매수 의견을 주고 계신데 그럼 곽영훈 전문가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지금은 선택과 집중 2분기 영업이익 증가 업종 종목에 길목지키기를 해야 된다. 그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참여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하고 시장이 좋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참여를 한다면 어떤 종목에 선택을 할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시 2분기 실적주에 좀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매출이 또 증가하는 기업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해당 성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조건을 3개 정도 뒀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이상인 기업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기업. 세 번째는 유동성 중요하죠.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인 기업 중에 선택을 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기록해 놓으셨다가 좀 뭐 짧게 매매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라는 종목이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 흐름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흐름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위로 좀 뻗고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이 괜찮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이시티 이 종목 이 게임 섹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P&E 솔루션입니다. P&E 솔루션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OLED와 또는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실리콘 웍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실리콘 웍스도 역시 이거는 좀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흐름 아직 잡은 건 아니지만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주 섹터에서는 아이디스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잡아는 종목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쪽에서는 LIG 넥스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좀 보면은 네, 흐름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는 JNK 히터라는 종목이 대단히 흐름이 좋습니다.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흐름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제약 쪽, 특히 뭐 치매 쪽 이런 쪽에서는 동아 ST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제 눈에 좀 띄는 것은 인텍플러스. 이 종목이 중장기적 흐름을 잡아가면서 흐름 괜찮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료 쪽에서는 삼양식품. 예, 요 종목이 중장기적 흐름을 잡아놓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섹터마다 종목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섹터를 보고 나는 이 섹터가 앞으로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몰고 갈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섹터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랬던 뭐 재무적 안정성이나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 종목 쪽으로 해서 이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취하면 되고, 이 종목의 대부분은 만약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밑으로 좀 강하게 빠진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반등 여지가 있었을 때 충분히 매수를 추가로 하셔도 되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한번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고민하고 긴 시간 연구한 종목을 오늘 배출해줬어요. 사실 아마 적으시다가 못 따라가신 분도 있으실 텐데 아마 다시 보기를 오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종목 나열이 쭉 길었습니다. 뭐 조이시티부터 동아ST, 실리콘웍스, P&E 솔루션, 또 보안주, 또 LIG 넥스원 등등 수소차까지 쭉 나열을 해줬는데 이들의 종목의 공통점은 매출액이나 유동성, 재무 안전성, 실적들의 공통상을 가지고 있는 거. 오늘 돌발 질문으로 2분기 영업이익 증가 예상 종목 질문 드렸는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질문이요.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긴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차분했던 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좀 돌발 질문으로 정인우 전문가님께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발 리스크가 있다라고는 하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어찌됐든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사실 남북 사무소 파괴라는 부분이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러한 제스처를 취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은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아직은 좀 많이 든다. 그리고 실제 북한의 1인자는 김정은이지 김여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요새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거는 김여정 위주의 어떠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쟁까지로 뭐 이어지거나 미사일 발사까지 이어질 부분은 좀 미비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주가에 조금 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히려 미 증시의 호재 상승을 또 덜 반영했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좀 더 상승이 있었을 법도 한데 우리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해서 양봉으로 마감됐지만 이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의 길목 지키기 섹터 종목 여러분은 어떤 것 좀 가지고 계신가요? 라운드 2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발언으로 오늘 첫 번째 주제에 관련한 한마디씩 곽영원 전문가부터 해주시죠. 네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연못에 돌이 던져지면 파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파동이 FOMC 회의 이후로 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선별적인 종목 대응, 종목 매매는 짧게 진행이 가능하지만은 여전히 리스크 마인드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만 분명한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의준 전문가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이슈가 많지만 결국 증시는 사는 자와 파는 자의 어떤 게임인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사는 자의 위치에서 좀 포지션이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3월 19일 이후로는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싸다라고 해서 주가 매수를 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가격이 결코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구간인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여론 자체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만들어주면서 변덕스러운 장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3월 19일 이후로는 지금이 제일 좀 위험한 포지션의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므로 보수적으로 조금 투자에 접근하시는 네.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두 전문가는 실질 그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데 시황에 대한 점검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라운드 1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뜨거운 주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곽영훈 전문가와 정혜준 전문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같이 오늘 시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섹터에 대한 궁금증, 질문 사항들 모두 좋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무료 문자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나 관전평 보내주시면 저희 오늘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해 어김없이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응원의 메시지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릴게요. 라운드 2로 넘어가 볼까요? 트렌드 클래스 들어가 볼게요. 곽영훈 전문가가 준비한 라운드 2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반도체주 실적 상향의 가능성은 지금 곽영훈 전문가는 가장 큰 관심이 네. 실적 부분 이제 그렇습니다.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반도체주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서 가장 궁금한 종목이기도 네. 하고요. 네. 뭐니 해도 역시나 삼성전자인가요? 네. 라는 또 네. 질문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오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뭐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SK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는 수출 비중이 또 크고 반도체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흐름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에 대한 어떤 예측을 좀 볼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인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어떤 기대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내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매크로 지표를 좀 먼저 좀 보시고 네. 이 대형주에 대한 의견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미국에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많이 보잖아요. 그 부분이 쑥 빠졌다가 올해의 최고점이 이제 PER 기준에서 22.8배를 상회하는 어떤 빠른 속도로 올라와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부담스러울 거죠. 수도 있겠네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좀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관련된 뭐 수요의 회복이라든가 특히나도 뭐 산업이라든가 어떤 뭐 매크로 지표 이런 부분들의 호조가 전반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그널이 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조금 염려가 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전체 매크로 지표 이런 부분이 이제 반등 자체가 지연함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 거죠.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펀드 플로우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행적으로 흐름이 이제 좋게 이제 기록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데.
답을 여기서 좀 찾고 싶어요.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의 이제 조사 분석자 의견을 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면은 환율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 그 답을 환율에서 좀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환율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5월달 대비해서 6월달에 어떤 뭐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환율 조건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취지에서 최근에 시장에서의 네. 뭐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좀 올라와주는 그러한 어떤 스탠스가 좀 나왔습니다. 나왔고 뭐 삼성전자는 뭐 그대로 유지 정도 수준이 되겠죠. 어쨌건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마음에 좀 들지는 않지만은 그 상황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뭐 관련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 시각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오늘의 주제인 반도체주의 앞으로의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두신다라는 네, 네, 결론을 그렇습니다. 줄 수가 예. 있겠네요. 네, 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대표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네. 오늘 곽영훈 전문가가 가져온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정인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코스피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조금 펀더멘탈적인 측면하고 기술적인 측면 두 가지를 조합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큰 그림에서는 모두 다 예상하지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2분기 실적은 지금 한 마이너스 10에서 20% 네. 정도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측치도 그렇게 나와 있는 시점인데 과연 이게 이슈로만 끝나는 거냐 아니면 실제 데이터 상에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냐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을 보시면 지금 분기별로 좀 쪼개드렸는데 네. 2019년도 3월 달에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면은 62,333, 그다음에 현재 2020년 1분기가 64,473입니다. 거의 보면은 2019년 3월과 2020년 3월 간의 영업이익이 거의 차이가 없다. 네. 오히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에 비해서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19년 3월보다 삼성전자 주가는 같거나 낮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상 2019년 3월보다 현재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3월 달 보시면 알겠지만 급격한 하락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대규모 음봉 거래량이 크게 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4월 달이나 5월 달, 6월 달의 거래량이 이 앞전 3월 달 거래량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매도 물량에 비해서 매수 주체의 물량은 현재 적게 네. 편성이 돼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심지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밑에 심지는 짧다라는 건 뭐냐면 즉 밑에서 받아치는 세력에 비해서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8월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주가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예.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포지션 자체도 선물로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대부분 외인 주체이기 때문에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단키트, 마스크 관련주, 그다음에 아까 그 박 전문가님께서 언급하신 게임 관련주들 빼놓고는 실적 네. 자체가 안 좋을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에서 어닝 쇼크가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시점에선 주가 조정 장세가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자연적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 달, 8월 달은 약간 조심하는 게 좋다. 예. 어찌됐든 선물 포지션은 결과론적으로 청산 시점에서만 수익을 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 8월 조정 장세 오고 9월 달에 반등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네. 그 방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주는 보수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고평가된 부분도 있고요. 뭐 다른 뭐 말씀 있으실까요?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정윤 전문가는 좀 7, 8월에는 네. 좀 보수적인 의견을 줬거든요. 예, 뭐 그게 다른 의견이 이제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네. 핫하게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큰 시각을 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중기적으로는 흐름을 좀 잡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어떤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이 좀 지나고 난 뒤에는 특히나 더 시장 어떤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쪽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가진 않지만은 밑으로 많이 빠질 가능성도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하방을 확보하면서 그다음에 시장의 모멘텀이 딱 특히 수급적인 모멘텀이 딱 주어졌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위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영훈 전문가님, 그럼 중소형 반도체 주도 동반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돌발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지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 기업들 중에서도 2분기 실적, 2분기까지는 안 좋다 하더라도 3분기 때부터는 하반기 때부터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부터 잘 주목하셨다가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운드 2 오늘 반도체주 과연 이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두 분의 의견은 조금 달랐는데 공통된 사항도 분명 있었고요. 자, 이 시기마다의 좀 다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한마디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 있고 리스크 관리하는데 이 종목별로 해서 이제 그 대응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오늘도 제가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의 투자 성향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나는 시장 관계없이 좋은 종목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스타일이다. 이게 딱 구분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혼용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희준 전문가님. 네, 2분기 시장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 마스크 관련주, 게임 관련주 외에는 조금 기대를 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대차 물량이 약 12조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100% 내 자산으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좋지만 제가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면 일정 시점에서 분명히 대차 신용잔고 12조는 털고 갈 것으로 보여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2 오늘의 섹터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마디까지 표현을 들어봤는데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이것이 클래스다. 이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최전방 오늘의 여의도에서도 아주 치열한 매매가 펼쳐졌는데요. 두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또 새롭게 보고 있는 종목까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곽영훈 전문가께서는 반도체 네. 그 IT 쪽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또 네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네. 있는데 네. 또 성과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죠. 네. 현재까지 지난번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릴까요? 유진테크 차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19,950원 정도에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주가 흐름 대단히 좀 괜찮죠.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종가 기준에서 한 정확하게 한 22% 정도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에 좀 추천드렸던 이유는 뭐 실적 단에도 좋고 또 우리가 요번에 전기 편성을 할 때 편입되는 종목이 코스닥이 편입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도 좋다라는 취지에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 여전히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게 25,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조금 더 업사이드를 좀 더 보시고 대응하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원래 예상하셨던 목표가 23,000원은 저희가 또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절을 몇 퍼센트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목표가를 더 올려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목표가를 한 2만 한 5,5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2분기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당히 좀 좋게 예상이 되고 있고 2021년에 또 지금 매출이 내년이죠. 내년에도 상당히 실적이 이제 견조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평택 2기 그리고 SK하이닉스, M16 및 이렇게 해외 반도체 업체의 D램 신규 투자 증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흐름이 좋게 나오고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조금 더 강하게 올라주는 컨셉이 나준다 하면은 제가 볼 때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추세 대응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좀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만 원 아래에서 같이 매수하신 분들 수익 시장 대비해서 많이 나셨을 거예요. 축하드리고요. 아마 유진테크로 목표가 조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린 이미 이익 실현 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목표가를 한 번 더 높여서 도달을 한다면 또 이익 실현까지 유진테크였고요. 정희준 전문가님은 저희 제약주 한 가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AS 해주실 종목은 JW 중해제약이에요. 네네. 흐름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단기 목표가 일단 45,000원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했죠.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길게 심지를 달고 내려온 부분인데 이 종목은 저항 가격이 5만 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5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익절하셨으면 조정 장세에 진입한 후에 다시 매수를 하셔도 유효한 종목이다. 현재 시간외로 한 1,000원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흐름 좋고 5만 원이 만약에 돌파된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7만 원대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리고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저점입니다. 네, 저점이고 도지 자체도 상당히 이쁘게 잘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두 다리 뻗으면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종목들이 시장 대비 또 안전하게 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증시가 애매하고 종목 고르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선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운드 3에서는 광영훈 전문가가 유망주 클래스를 대비해서 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종목 공개합니다. 3. 유망주 클래스 KG 모빌리언스. 네. 저희 라운드 2와 연계가 이렇게 쭉 있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에 대한 특별한 오늘 가져온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KG 모빌리언스 차트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늘 말씀 제가 드리죠. 이렇게 주가 빠졌다 이렇게 쭉 올라와주고 강하게 지금 거래량 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곽 부장이 과연 차트 보고 선택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죠.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업 내부적으로 약간의 이벤트성이 좀 존재해야만이 주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주가는 업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해당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KFC 코리아 매각 관련이 있죠. KFC 코리아 매각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6월 1일 날 공시가 나왔고요. 7월 31일 날 이 부분이 처분 예정 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장부가 자체는 310억 정도 되는데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처분 금액을 정해져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각을 해서 현금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이제 좋은 매수하기에도 좋은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매수하셔도 좋은 거네요. 타이밍이라는 취지하에서 추천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한 사업부 하나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본 사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 사업부에 좀 더 사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시장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54%, 영업이익이 118% 정도, 54% 정도 증가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소보다는 주가를 그래도 유지 이상을 시켜주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한번 이렇게 시세를 한번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요, 강영훈 전문가님. 뭐 질문도 주시지만 요 며칠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는 건데 목표와 뭐 손절 어떻게 매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에 다시 한 번 더 KG 모빌리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1,900원에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1,900원. 이 1,900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요. 지금 12,450원인데 한 15,000원까지 조금 더 이렇게 15,000원까지 보셔도 크게 무릴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5,000원까지는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15,000원까지 노릴 수 있다. 손절가는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갈까요? 1,900원 유지가 되면은 그대로 종목 유지하시고요. 1,900원 밑으로 하회하면은 비중을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는 이미 관심도 많이 받고 또 반짝반짝 빛이 났던 종목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그 취지하에 오늘 같이 대응을 해봤습니다. 이미 엄청난 상승을 보인 전자, 결제주 오늘 관심이 클 텐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의주 전문가님? 네, 이제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곽 전문가님이 이번 종목 같은 경우 돌파 매매라고 하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돌파 매매 치면 나옵니다. 돌파 매매 상승 2파, 상승 2파 나오는 구간이고요. 지금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정확히 잡으셔가지고 뭐 따로 코멘트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내 자신이 손절을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입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손절 라인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거 지켜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기에는 목표가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찝어주셔가지고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무방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목표가 15,000원까지 여러분 같이 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이 종목을 좀 팔로우 해볼까요? KG 모빌리언스였습니다. 곽영호 전문가가 오늘 야심차게 가져온 종목이었고요. 이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또 9시에 곽영호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 종료 후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또 추후에 하게 되는데 오늘 오는 분들에게 또 비장의 무기 이런 게 또 있으시다고요? 비장의 무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계속 방송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지금 어려운 시장이고 종목 옥석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어떤 실적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꼭 볼펜 준비하시고 방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종목도 많이 또 발굴해 주셨는데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하시고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방송을 진행하는 곽영훈 전문가의 사진을 꼭 누르시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의 시장에서 승전보를 올려줄 여의도 클래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과 소통 그리고 주신 분들을 메시지 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베스트 관전평 선정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691님 매일 본방사수합니다. 다른 방송보다 자세한 시황 분석, 실시간 소통이 클래스가 달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게요. 여의도 클래스 시간이 너무나 매일같이 빨리 갑니다. 오늘 곽영훈 전문가, 정인우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의도 클래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